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전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성경통독학교 2기생으로 졸업한 조은혜입니다. 제가 이제 북한에서 나온 지는 한 10년 정도 됐어요. 제가 2011년에 북한에서 탈북을 하게 됐는데, 탈북하게 된 과정은 똑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이제 고백하는 것처럼 저희 집도 되게 가난했고, 제가 이제 또 태어난 것은 북한에서도 가장 못 사는 자강도라는 곳에서 태어났거든요. 거기는 진짜 고난의 행군을 굉장히 힘들게 겪은 지방이기도 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사는 고장이었어요. 저 또한 그곳에서 태어났고, 저도 이제 어렵게 살게 되었는데, 가난한 것보다 더 좀 어려웠던 거는 저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6살 되던 해에 엄마 아빠가 갑자기 이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이제 저를 버리고 가버린 거죠. 다른 곳으로. 아버지는 얼마 안 돼서 또 새 결혼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새엄마와 아버지와 이렇게 살았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학교를 가야 하는 시기에는 학교도 가지 못하고 이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시간을 저도 겪어야 했어요. 새엄마는 자기 자녀가 아니다 보니, 자기 자식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예쁘게 대해주지 않았고 그래서 저는 뭐 다른 아이들이랑 같이 뭐 산에 나무하러 가고, 또 봄에는 나물 뜯어 먹어야 되고 팔기도 하고, 그렇게 힘든 시간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15살이 되었는데 갑자기 엄마가 나타났어요. 엄마가 와서 내가 너를 데리러 왔다. 같이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버려졌다는 그 배신감에 엄마를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버리고 가고 자기가 필요할 때 찾아오는 것 같은? 그래서 굉장히 엄마를 좀 용서하지 못하고 엄마에 대한 그런 원망과 분노가 이제 제 안에는 있었는데, 이제 주변 분들이 여기서도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데 그래도 엄마랑 같이 살면 조금 더 낫지 않겠냐, 엄마랑 같이 엄마 따라가는 게 맞다라고 얘기해 주셔서 이제 엄마를 따라서 15살에 함흥으로 왔어요. 난생 처음 외할머니를 봤어요. 외삼촌도 보고 이모들도 봤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반겨주고 좀 어색하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그 가정 안에 조금 머물게 되고, 반겨주는 그 환대에 좀 익숙해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환대가 딱 2계절밖에 못 갔어요. 왜냐면 이제 제가 봄에 가서 여름이랑 가을 지나고 2009년 11월에 갑자기 북한에서 이제 화폐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11월 30일인가? 아무튼 그 마지막 달에 갑자기 막 방송이 열리면서 지금부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화폐를 사용하지 못하고 돈은 사용할 수 없다라고 방송이 막 불어대면서, 그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좀 힘들어했었어요. 죽는 사람들도 많았었고, 심지어 이제 외곽현에 이제 가까운 친척 중에 한 분은 소금을 사지 못해서 이제 그냥 굶어 돌아가신 분들도 있었고, 그 화폐 개혁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좀 힘들게 하는 사건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이제 외갓집에서도 처음에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가정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저를 막 탓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재수탱이다. 네가 엄마 인생을 망쳤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할머니가 얘기하고 저에 대한 되게 안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제가 또 다시 아버지한테 돌아갈 순 없잖아요. 가도 똑같은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미움을 받으면서라도 엄마랑 같이 있는 게 맞다 싶어서 굉장히 열심히 좀 살았던 것 같아요. 뭐 장사도 하고 엄마 따라 다니기도 하고, 이모네 집에 가면은 뭐 애기도 봐주고 여러 가지 일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엄마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이제 재혼할 상대가 생겼다.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재혼을 하시는 그 남자 쪽에서 이제 아이를 데려오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엄마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좀 있으면 학교도 졸업하고 이제 17살 됐고 학교도 졸업할 나이도 됐고 했으니까 네가 군대 가는 게 어떻겠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군대 다녀오면 뭐 시집갈 준비도 해놓고 너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을 테니 너는 다녀오렴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굉장히 서러웠어요.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자녀를 또 이렇게 버리는구나, 나를 또 버리는구나 라는 그런 배신감과 분노가 좀 굉장히
알 수 없이 일어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군대 가는 건 원치 않았어요. 북한의 뭐 군대나 또 그런 환경이 어떤지를 알기 때문에 이제 가기를 원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럼 난 아버지한테 가겠다. 아버지 집으로 갈 테니 엄마는 결혼을 해서 잘 사시라 하고 집을 나왔어요. 집을 나와서 이제 자강도로 가기 위한 기차를 탔어요. 기차를 탔는데 그 기차는 한번 꼭 해산을 들렸다 가요. 양강도 해산이라는 것을 들렸다 가요. 이제 국경지대를 지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기차가 있다면 이쪽은 북한이고 이쪽은 중국이 보이는 거예요. 중국 쪽엔 너무 불이 화려하고 밝고 뭔가 굉장히 소망이 있는 것 같고 북한은 너무 깜깜하고 어둡고 사실 아버지한테 돌아간다고 해도 소망이 없거든요. 가난한 건 마찬가지고 구박받아야 되는 건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 기차 안에서 생각했던 게 저기 가면 어떨까라는 그 마음이 생겼어요. 갑자기 저기 가면 어떨까? 저기 가면 뭔가 그래도 내 인생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원래는 이제 쭉 가야 하는데 해산이라는 곳에서 그냥 내렸어요. 새벽이었어요. 그때도 또. 어떡하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더니 어디서 왔냐? 어디로 가냐?라고 이제 물으면서 저희가 뭐 빵도 주고 이제 못 먹었으니까 또 빵 주는 거 이제 받아 먹으면서 할머니랑 얘기를 했는데 그 할머니는 브로커였어요.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만나서 뭐 재워주기도 하고 밥도 먹여주고 하면서 중국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할머니였어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내리자마자 그 할머니를 만나게 된 거예요. 저긴 어떻게 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저쪽은 어떻게 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갈 거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가게 해줄게. 그 할머니 집에 가서 자고 또 다른 브로커들 만나서 집에 이제 숨어 있기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2011년 5월에 드디어 강을 넘었어요. 그 압록강을 넘어서 이제 중국으로 탈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건너가서 한참 기다리니까 이제 중국에서도 브로커들이 나오더라고요. 차를 이렇게 끌고 나와서 저희를 이제 태우고 어디론가 또 간 거죠. 너무 신기했던 거는 브로커들이 막 도착하자마자 저희가 이제 입고 온 옷들 있잖아요. 북한에서 입고 온 옷들을 다 벗기고 이제 중국에서 이제 새 옷으로 다 갈아입히는 거예요. 왜냐면 가다가 또 걸릴 수도 있으니까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뭐 선글라스도 주고 난생 처음 그런 걸 받아본 거죠. 오길 잘했네 이러면서 일단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굉장히 오래 갔어요. 중국은 뭐 땅도 워낙 크고 어딘지도 모르다 보니까 거의 새벽이 다 돼서 이제 어떤 곳에 도착을 했어요. 브로커 집에. 집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막 침대도 있고 뭐 먹을 것도 그득하고 그때 제가 처음 느꼈던 이제 제 감정은 와 여기가 천국이구나. 새 옷으로 다 갈아입히고 밥도 먹여주고 하니까 나는 이제부터 여기서 사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같이 이제 온 여자 3명 언니들이 어느 날부터는 없어지는 거예요. 한 명씩. 자꾸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집으로. 브로커 집으로. 그리고 한 명씩 이렇게 불러서 나가면 사람들이 아래 위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닌 것 같다. 뭐 머리를 끄덕이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라는 사람도 있고 처음에 그게 뭐지 이게? 무슨 상황이지? 몰랐는데 저는 이제 그때 워낙 나이가 어렸다 보니까 저를 원하는 사람이 없었나 봐요. 저는 이제 나가면 뭐 17살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머리 흔들고 너무 어리다 이러고 가버리고 같이 온 사람들이 1명, 2명 사라지면 저 혼자 남은 거예요. 저 혼자 거의 한 3개월 정도 이제 브로커 집에 같이 있으면서 나는 그냥 여기서 사는가 보다. 난 좋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도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온 거예요. 이렇게 와서 보더니 뭐 괜찮다고 했나 봐요. 그러면서 브로커가 저한테 이제 한 얘기가 따라가라. 따라가면 좋을 거다라는 얘기를 해주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 또 언제 만날 수 있냐고 브로커한테 물어보니까 만날 수 있대요. 그러면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따라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따라간 결과 저는 이제 팔려간 거죠. 결국은 이제 인신매매를 당한 거예요. 그러려고 온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가보니까 중국의 이제 시골 농촌이었어요. 농촌이었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제 남편이라는 사람이 기다리는데 나이가 거의 막 40, 50대 정도 되는 저희 아버지 뻘 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제 같이 살아야 된대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뭐지? 이러려고 온 게 아닌데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막 중국의 시골집은 환경이 그렇게 깨끗하지도 않아요. 막 먼지 막 풀풀 날리고 그런 좀 더러운 곳에서 이제 같이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방법이 없나? 이제 중국어도 할 줄 모르고 그냥 패닉 상태였어요.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다가 이렇게 있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 집에 며칠 있다 도망쳤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장을 보는 날이 있어요. 그럼 가족들이 다 아침 일찍 나가서 장을 보러 나가는데 뭐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이제 눈치를 챈 거죠. 아, 어느 날에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집을 비우는구나 라는 걸 알고 도망쳤어요. 도망쳤는데 얼마 못 가서 잡혔어요. 사실 잡힌 거는 아닌데 어떤 차를 얻어 탔어요. 차를 얻어 타서 어디로 가자고 이제 제가 유일하게 알고 있는 그 두 단어 칭웬이라는 곳으로 가자고 했어요. 이제 제가 처음에 온 것이거든요. 브로커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 뭔가 잘못됐다. 이 사람들이 나를 이런 곳에 보낼 수 없다.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었는데 나름 정말 행복했던 그 기억이 있는데 나를 이런 데로 보낼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곳으로 가자고 했어요. 근데 그 차 운전하는 그 사람은 누구였냐면 이제 북한에서 저를 받았던 그 운전기사의 뭐 동생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딱 보아하니 이제 북한 아이 같고 도망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형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 청원에 도착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 브로커가 나와 있는 거예요. 브로커들이. 그래서 저를 데리고 들어가더라고요. 뭐 어땠냐. 뭐 이렇더라. 이런 상황인데 같이 자라고 하고 집도 너무 한심하고 너무 무서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랬냐 자기네들 모르는 일인 것처럼 그랬냐 나쁜 사람들이네 막 하면서 이제 저를 막 이렇게 얼리고 좀 다듬어 주는 거야. 힘들었겠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냥 정말 이 사람들은 너무 좋은 사람들이다. 나를 이렇게 챙겨주고 나한테 이렇게 해주는 사람들 정말 좋은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녁이 됐는데 막 자기들끼리 바빠요. 전화하고. 왜냐면 이제 자기들 돈을 받았잖아요. 저를 팔고. 그러니까 그 집에서도 이제 전화가 막 온 거예요. 왜냐면 제가 막 오래 살다 도망친 게 아니다 보니까 내가 뭐 왔다라고 얘기를 했나 봐요. 청원에 있다라고 얘기했나 봐요. 그래서 밤에 막 저를 데리러 온 거예요. 그 집에서. 안 가겠다고 막 울며 불며 이제 안 가겠다고 막 해서 이제 다시 브로커가 돈을 돌려주고 저를 이제 데리고 있었어요. 또 한 일주일 데리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데리고 있더니 어떤 사람이 또 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서 괜찮다 데려가겠다 하고 저를 데려가는 거예요. 집은 좀 괜찮았어요. 집은 좀 괜찮았는데 여전히 이제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고 나이도 많은 그런 사람에게 이제 간 거죠. 또 팔려간 거예요. 한 일주일 동안 물도 안 마시고 밥도 안 먹고 제가 힘들어하는 걸 보더니 그 집에서 다시 브로커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죽을 것 같으니까 브로커가 오자마자 막 이제는 이렇게 얼리는 게 아니라 다독여주는 게 아니라 이제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꽃제비 같은 것들, 거지 같은 것들 먹여 살리려고 이렇게 자기들이 힘을 쓰고 있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그런다고 막 저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북한에 다시 내보내겠다 협박하고 그냥 북한에 다시 내보내달라. 처음엔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차마 북한에 다시 보내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들에게 저는 돈줄이다 보니까 보내진 않고 이제 한동안 좀 엄청 때리고 막 겁주고 이제 데려갔어요. 다시 이제 돈을 주고 또 데려간 거죠. 그리고 또 며칠 지났어요. 근데 어느 날 막 뚱뚱한 사람들이 또 그 브로커 집으로 온 거예요. 뭐 자기들끼리 알아서 얘기를 막 하더니 또 같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브로커한테 부탁을 했어요. 이제는 제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 같으니까 그래도 좀 살만한 곳으로 보내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좋은 집이다. 너는 그냥 가서 같이 살기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뭐 정말 좋은 집이다 이러면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어린 마음에 그 사람들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 이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니까 좋은 집으로 보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제 간 거죠. 그때 신양이라는 곳에 왔어요. 선양이라고 중국에 그 집으로 왔는데 굉장히 막 고급 아파트고 집을 한번 들어가려면 뭐 카드도 있어야 되고 굉장히 으리으리해요. 들어가 봤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한 명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다리도 못 쓰고 막 자기 이렇게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들어가자마자 그 집 그 누나가 이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네 남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이번 생은 망했구나 약간 이런 마음으로 이젠 도망칠 수도 없고 그냥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집에서 살게 됐던 거예요. 그 친구 뭐 운동하는 거 도와주고 뭐 씻겨주고 먹여주고 집 청소하고 약간 가정부처럼 그렇게 지냈던 거예요. 그러다가 거의 이제 밖에 한 번도 못 나갔어요. 왜냐면 도망칠까 봐 내보내지 않는 거예요. 나름 이제 어쨌든 살아야 되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살자라는 마음으로 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갑자기 그분이 밖에 운동하러 이제 아들을 같이 운동시키기 위해서 나갈 건데 이제 널 이제 데리고 나갈 거다.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 중국어를 알아들으니까 너를 데리고 나갈 거다. 같이 이제 뭐 운동하러 가자. 이렇게 해서 같이 나갔어요. 같이 나가서 운동하고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밖에 나오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아저씨가 저한테 와서 못 보던 사람이니까 어디서 왔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단동에서 왔다라고 이제 중국어로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아저씨가 듣더니 그래요? 하고 돌아서 가면서 단동 사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가는데 그분이 이제 한국말을 한 거예요. 조선말을 한 거예요. 제가 듣기에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가서 아저씨를 붙잡았어요. 사실은 제가 11층에 사는데 이렇게 살려와서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 좀 살려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좀 빼내주세요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알았다, 내가 도와줄게. 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한국 분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저씨의 도움으로 그 아저씨의 또 가족들도 같이 동원을 해서 같이 이제 그 집에서 도망칠 수 있게 된 거예요. 결국은 도망쳐서 나왔는데 사실 좀 나가는 게 좀 미안한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이제 워낙 정이 그리웠던 사람이거든요. 왜냐면 부모 정도 못 받았었고 어쨌든 아버지도 엄마도 저를 덜 봐주는 어떤 그런 부모 형태가 아니었기에 사실 같이 사는 분들이 또 좋았어요. 좀 마음씨는 그렇게 악한 분들은 아니셨어요. 그래서 나름 잘 챙겨주기도 하고 살다 보니까 이제 정이 든 거죠. 하지만 어쨌든 난 살아야 되니까 도망쳐 나와서 뭐 식당에서 이제 주방에서 막 그릇 씻는 알바도 하고 아저씨가 소개해준 식당에서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렇게 살다가 결정적으로 이렇게 못 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계속 뭐 공안이나 이런 사람들의 눈치를 피해야 되고 일을 해도 보수를 받지도 못하고 계속 저는 이제 일만 해야 되니까 그리고 힘든 일을 계속 시키고 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또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통해서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자기가 알려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되고 또 그것에 가니까 한국으로 이렇게 가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2-3명 정도 있어가지고 저도 같이 이제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생활을 같이 하는데 너무 조금 이상한 거예요. 뭐 기도해야 된다고 하고 찬양해야 된다고 하고 뭐 성경도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하고 그렇지만 또 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말을 잘 들어야 되니까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 선교사님들 통해서 처음으로 성경을 접했어요. 그때 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고 뭐 예수님이 뭐 자매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막 이러면서 만화 같은 거 성경 만화 막 틀어주고 이제 뭐지? 그냥 당황스러웠어요. 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어쩌라고 나랑 상관없는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좀 그냥 잘 듣는 척을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나는 한국으로 가야 되니까 한국으로 이제 이제 출발하는 그 시간이 된 거예요. 한국에서도 이제 선교사님들이랑 집사님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저희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뭐 목사님들은 막 안수도 해주고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처음에는 또 이분들이 막 이상한 짓을 하는구나. 막 갑자기 뭐 안수를 한다고 물을 이렇게 막
이런 거 하고 그 막 예수님의 그 성찬 있잖아요. 뭐 포도주랑 빵 놓고 예수님의 피고 예수님의 살이고 막 이러면서 세족식도 해준다고 내 발을 막 씻어준다고 그러고 좀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내 발을 왜 자기네가 씻겨주나 이러면서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다가 찬양을 가르쳐 주는데 어떤 찬양이었냐면 그날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게 이제 고용원 선교사님이 북한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만든 찬양이래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뭐 이런 이제 가사가 이제 나오면서 찬양을 같이 부르는데 처음으로 그때 북한에 대한 어떤 저도 알 수 없는 그때 마음이 생겼어요. 그 찬양을 이제 들으면서 내가 정말 사망의 그늘에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도 이제 좀 느껴지기도 하고 굉장히 막 슬프기도 하고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부르다가 떠나기 전이니까 그래 뭐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고 하니까 기도해보자라고 예, 생각하면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만약에 한국으로 무사히 잘 가게 된다면 그리고 보내만 주신다면 그땐 내가 하나님 좀 믿을게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되게 건방지게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출발했어요. 출발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버스에서 막 많은 사람들이 타고 가고 갑자기 막 공안이 들이닥치기도 하고 신분증 보자 그러고 강을 넘어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막 어찌어찌 됐든 정말 무사히 이제 태국 경찰서까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한국으로 오는 길은 굉장히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탈북할 때보다 더 힘들었어요. 왜냐면 몇 시간 동안 밤새 걸어야 산을 넘어야 됐으니까 피곤하고 힘들었는데 어쨌든 여기서 잡히는 것보다는 그렇게 힘들게라도 이제 가는 게 낫다 싶어서 저희가 그냥 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름 이제 계속 이제 기도 같은 걸 하는 거죠. 뭐 도와달라고 기도를 한다던가. 그렇게 태국까지 무사히 왔어요. 그리고 경찰서 이제 저희는 국경을 넘었기 때문에 재판을 또 받아야 돼요. 중국 돈으로 200원씩 내야 재판을 받을 수 있는데 전 돈이 없잖아요. 사실 떠날 때 저는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돈 정말 일전 한 푼도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그냥 도망 튀어나왔잖아요. 살던 집에서. 그리고 제가 그동안에 뭐 돈을 번 사람도 아니었고 누군가 뭐 챙겨주는 사람도 없었고 작은 가방 안에 거기서 이제 선생님들이 챙겨준 뭐 마가복음 그 작은 성경 책자 있잖아요. 사복음서 이제 뭐 요한복음, 마태복음 이런 작은 성경 책자랑 고추장이랑 태국 가면 그런 게 필요하대요. 그런 거 이제 옷까지 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재판을 못 받으면 한국으로 가는 그 시간이 더 길어지고 멀어지는 거예요. 다른 감옥으로 또 이송이 되기 때문에 재판을 꼭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나름 이제 또 그때 기도를 한 거죠. 아니 돈이 없어요. 돈도 없는데 어떡해요? 이렇게 이제 뭐 기도 같지 않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어떻게 어린아이를 버리고 가겠냐. 내가 대신 돈을 내어줄 테니 한국 가서 갚아라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자기 이제 그 꽁지꽁지 썼던 돈을 같이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도움으로 정말 재판도 잘 받고 방콕 그 감옥에서 감옥 생활 하다가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됐어요.